의료인 김소영 씨는 동료 의료인 A씨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 관여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추가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영 씨의 이름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에 포함되었고 이후 보건소에 제출된 해당 문서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저 A씨의 병원에서 진료하던 상황이었을 뿐인데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영 씨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료법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소영 씨의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공모해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려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운영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영 씨가 실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지배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봉직으로 근무하며 진료만 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면 의료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지만 실제 역할이 단순 진료에 불과하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소영 씨의 실제 지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영 씨는 봉직으로 근무하며 진료 업무만 수행했고 병원의 경영이나 자금 흐름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봉직으로서 받은 급여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실제 운영 구조를 다시 정리해 소영 씨의 역할이 의료기관 운영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명의가 사용된 기간이 매우 짧았고 소영 씨가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소영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영 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명의대여로 평가하기에는 책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구조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단순히 이름이 문서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형사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의료법 위반 명의되어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